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뉴스 초대석 사실은 셋개념 각현합니다. 네, 추운 겨울도 가고 꽃샘추위도 가고 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헤이! 네, 제 스타일로 노래를 불러달래가지고 헤이를 한번 붙여봤는데 네. 자,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봄이다 싶어서 이제 창문을 싹 열었더니 미세먼지며 황사가 제 목구멍을 간지럽히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오랜만에 좀 봄균을 느끼고 싶어서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봄하면 떠올리는 색깔 어떤 색깔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싱그러운 초록빛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신 바로 이분은요, 네, 행복하려면 녹색. 네. 네, 바로 이런 따끈따끈한 책을 출간하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하중수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재미있게 해주시네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인터넷 뉴스로 녹색당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도대체 어떤 당인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넷에 녹색당 치니까 그 강남에 위치한 당구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녹색당이나 정당이 없다 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당구장, 녹색당 당구장이 인터넷 검색에서 상단을 차지하는 예, 그게 2011년까지 그랬습니다. 2011년까지. 그렇군요. 좀 슬픈 일인데 네. 다른 나라는 이제 녹색당이나 정당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당구장만 검색이 되는 그러다가 네네. 이제 2012년에 녹색당이 창당하면서 상단에 이제 정당이 녹색당이 올라가고요. 네. 그 밑에 지금도 나옵니다. 예. 그래요? 당구장 녹색당.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우선에 나오니까. 예, 상단에 이제 지금. 녹색당은 지금 당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당원이 이제 5,300명 당비 내는 당원이 진성 당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튼튼한 이제 당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일단 정당으로서는 지금 없어지지는 않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냥 좀 약간 슬프셨다고 아까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이게 녹색당 하면 정당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장소 사용 신청 같은 걸 가끔 하잖아요. 행사를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냐고 하면 녹색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보면 녹색땅이라고 적혀 있어요. 녹색땅.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슨 뭐 모임, 동아리, 시민단체, 단체, 시민단체 이런 인식이 많고 제가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근데 녹색당이 정당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요 아마 저희 오늘 이제 고발뉴스 사실은 나오고 나면 많은 분들이 녹색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굉장히 아주 따끈따끈하면서도 표지가 너무 예뻐요. 행복하려면 녹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좀 재밌고, 또 요즘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실은 불행사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녹색이 해결책이다. 자, 그런데요, 불행사회를 탈피하기 위해서 녹색이 해결책이다. 녹색? 굉장히 뭔가 좀 추상적인 어떤 그냥 이미지로만 떠오르는데 이게 왜 해결책인가요? 왜 녹색? 이게 뭘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생각해 보면 뭐랄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선 때 손학규 대선 예비 후보로 나왔던 손학규 씨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어요. 공감을 했잖아요.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좀 여유롭고 조금 나 자신의 시간도 갖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좀 챙길 수 있고 자연도 좀 느낄 수 있고 이런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게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 불평등도 심하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문제를 풀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그렇게 좀 여유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저는 녹색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녹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봄 하면 녹색이 떠오르고 생명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색깔이고 자연의 색깔이고
녹색이라는 단어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치나 뭐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연의 색깔이고 생명의 색깔이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좀 찾아가는 태초의 거, 예, 색깔, 좀 평화롭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자는 게 녹색이라서 행복하려면 녹색 아닌가. 아, 정말 그 말씀은 해주셨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아, 나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삶, 또 네. 녹색의 삶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런데요. 이 행복하려면 녹색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뭐 취지로 또 안에 또 책 내용을 대충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아무리 사회가 불행해도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돌아가신 법정 스님 왜 유명하시잖아요. 네. 뭐 무소유라는 책도 유명하고 그 법정 스님이 행복의 비결 몇 가지를 생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들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럼요. 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비교가 불행을 만드니까 뭐 또는 이제 작지만 텃밭이라도 가꾸고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예, 그렇게 이제 개인이 좀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길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좀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이제 사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네. 개인은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개인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뭘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좋은 삶, 다른 사회를 꿈꾼다 이런 말을 썼는데 좀 우리 사회가 좀 달라지면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달라지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 또 우리 녹색당이 생각하는 사회의 방향이랄까 이런 걸 이제 이 책에서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녹색당에서 추구하는 네. 우리 사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두 번째 사실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밀양 송전탑 문제, 환경정의의 실종이 문제를 낳았다. 자, 밀양 송전탑 문제, 이게 환경정의 실종? 이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왜 이게 밀양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맞닿아 있을까요? 네. 사실 송전탑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가 발전소가 다 바닷가에 있어요. 네. 원전이나 뭐 네. 화력발전소, 큰 화력발전소들이 예, 그리고 거기서 전기를 막 생산해 가지고 소비지까지 보내주는데 그 과정에 송전탑을 세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밀양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좋으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네, 위험하고 또 화력발전소는 석탄 화력발전을 많이 지으면 기후 변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상 기후 이런 거 다 겪고 있고 또 아까 미세먼지 네. 말씀하셨지만 이런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죠. 네. 자동차든 뭐 발전소든. 그래서 사실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원전이나 네. 화력발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나 대공장 때문에 송전탑을 세우긴 하는데 결국에는 또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 같이 좀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또 그게 위협이 됩니다. 네. 누가 혜택을 보느냐. 네. 이제 이게 정의의 문제인데 지금 시스템에서 혜택을 보는 건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큰 기업들, 대기업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를 우리나라 굉장히 싸게 공급해 주거든요. 기업들에게는 아주 삼성, 싸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LG 네. 또는 뭐 포스코 뭐 그런 큰 기업들은 엄청난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은 그 기업들이 보고 피해는 밀양 주민들이 보고 또 한편으로는 원전이나 뭐 기후 변화는 다 우리가 또 모든 시민들이 겪게 되는 그렇죠.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의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책에서 많이 썼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괜히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내가 혹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쓰는 전기 때문에 괜히 이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치 이제 내가 전기를 좀 안 써야 될 것처럼 네. 그런 부담감.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가정에 쓰는 전기는 얼마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비의 한 20%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큰 공장에 쓰는 그런 산업용 전기라고 불리는 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네. 전체 전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개개인의 너무 이런 뭐랄까 좀 죄책감. 도덕적인 죄책감이 네. 이런 걸 가진 문제는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좀 사회 정의, 환경 정의의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제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네. 집에서는 아끼는데 회사에서는 안 아끼더라고요. 좀 약간 그 기업 안에서도 이런 에너지 절약을 그렇죠. 대대적으로 네. 좀 약간 캠페인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될 문제인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좀 네. 펑펑 쓰지 않나 이런 물론 생각도 이제 좀 또 그 들었거든요. 쓰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생각도 중요하긴 한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줄이려면 사실은 그 전기요금 같은 걸 고쳐야 됩니다. 공장 같은 데서 줄이게 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너무 싸게 공급하니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좀 대폭 올려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의견들을 내면 이런 정부나 기업 쪽에서는 이런 논의를 또 예, 펼쳐요. 뭐, 그러면 또 이 물건 단가가 이제 높아진다. 올라가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이 또 피폐해질 것이다. 예. 근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네네. 우리나라 그 국책연구기관 같은 데서 계산해 보니까 전기요금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0%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50% 올려도 그 기업의 일종의 영업활동에 미친 영향은 0.5% 정도. 아, 지금이 네.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00의 0.5%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기요금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네. 일부 업종을 빼고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더라도 사실은 크게 경제에 타격이 가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만 또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더 투자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재생에너지 이런 데가 워낙 약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원전이나 화력 발전만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재생에너지에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전기요금을 좀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폭 올려야 된다. 가정용 말고 일단은 산업용부터. 네. 아, 역시 녹색당. 네, 그게 이제 저희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굉장히 좋은데요? 저도 좀 녹색당의 그런 의견은 좀 약간 지금 좀 네. 기울고 있는데요, 의견이. 자, 근데 저는 이 밀양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사고가 위원장님께 굉장히 또 어떤 큰 전환점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후쿠시마 사고가 나는 걸 TV에서 보고 이상하게 그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아까 행복 이야기했지만 네. 이렇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삶을 가꾸려고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편이고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 뭐 충격인데 네. 그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또 제가 이제 딸 아이가 저보다 딱 30살 차이가 나는 딸이 있는데 네. 아유, 귀엽겠네요. 그렇죠. 네. 엄청 뭐 딸 바보 중에 한 명인데 네. 근데 제 딸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 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사회가 뭐 아까 미세먼지 말씀만 하셨지만 미세먼지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죠. 봄에 뭐 마음 놓고 뭐 지금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없어요. 않습니까? 네. 그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걱정 안 했는데 네.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후쿠시마 딱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확 이렇게 다가온 거죠. 그런 느낌이. 그럼 이게 처음에는 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그전에는 주로 시민운동이나 뭐 네. 풀뿌리 지역운동 이런 네. 운동했는데 환경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네. 주로 한 활동들은 그런 시민운동이고 제가 주로 많이 관심 가했던 게 이제 그런 행복의 문제. 그래서 뭐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또는 뭐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울려서 좀 더불어 사는 동네를 만들까 뭐 이런 게 제 주된 고민이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나는 거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동네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런 사고 한 번에 다 무너져 삶의 터전이 그냥 그렇죠.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심각한 문제구나. 네. 네. 그래서 또 이 녹색 정치로 전환을 또 그래서 하셨군요. 제가 정당도 가입을 안 했던 사람인데 한 번도 네. 녹색당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필요하지 않냐고 뭐 이야기했더니 다들 필요하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네. 물론 환경운동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제가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본다면 필요가 가장 큰 이유죠.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이유보다도요. 자, 지금 저서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장주의를 단절하고 녹색으로 세상을 바꾸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성장주의를 단절하다. 근데 굉장히 우리 한때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 고도 성장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성장주의를 단절하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막 많은 분들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 행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에 아주 권위 있는 기관부터 해서 유명한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봤는데 국민소득이죠. 소위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우리가 24,000달러인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가야 된다. 그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국민소득이 그렇게 늘어나도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성장주의에서 단절하자는 건 우리가 3만 달러, 4만 달러 가려고 하면 또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 인간관계도 희생해야 되고. 저녁이 있는 삶이 없겠죠. 개인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개인도 돈 많이 벌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가 피폐해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는 게 국가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성장주의하고 단절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뭘 목표로 삼을 거냐. 그러니까요.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사실은 물질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4,000달러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불평등한 게 문제거든요. 그게 너무 차이가 커요. 그렇죠.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부로 느끼는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통계 수치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평등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도 좀 줄이고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으로 가면 그게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거고 저는 국가 정책의 목표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으로 저는 국가 정책의 목표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외국의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삶의 질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제라는 말도 쓰는데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뭐 몇 가지 요소들 그것을 충족시키는데 국가가 목표를 삼아야 된다.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너무 추구한다든지 맹목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녹색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좀 뭔가 정책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뭐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녹색 전환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자, 녹색 전환이라는 것도 뭔가요? 이것도 생소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뭐 행복 또 그것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전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전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예를 든다면 이제 원전을 안 하고 전기를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방법은 없겠나. 아까 뭐 전기요금도 올려서 절약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뭐 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전 대신에 그걸 하면은 그게 일종의 녹색 전환이 되겠죠. 지금은 원전이나 화력 발전하지만 앞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죠. 에너지 전환하는 거죠. 에너지, 뭐 교통 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많이 생깁니다. 일자리 그러는데 사실 일자리라는 건 뭐 노동 시간을 줄여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요. 막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요즘에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 생기고 오히려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잘 나누느냐. 그래서 노동 시간 단축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워낙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 시간만 줄여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하면 그 풍력 발전기를 예를 들어서 만들고 그걸 설치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원전하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인데요. 원전을 하다가 지금 원전을 안 하기로 하고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36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네. 그리고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골고루 하잖아요. 네. 원전은 딱 우리나라도 뭐 23개면 딱 23개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태양광 풍력은 전국토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가 골고루 생기는 거예요. 한 군데 집중할 필요가 없이. 네.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녹색 전환이라는 게 뭐 에너지만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교통을 네.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게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시에서 정비가 된다면 자전거와 관련된 일자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은 자전거 수리, 유지 보수 뭐 이런 수리, 그렇죠. 그런 일자리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뭐 걸어서 다니거나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소비하는 것도 그죠. 자동차를 주차하기 좋은 데서 소비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소비가 이렇게 골목 경제가 살기가 힘들죠.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 같은 것들이 살아나기가 더 훨씬 더 좋죠. 제주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 렌트카 빌려서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골프장이나 이렇게 큰 가게에서 소비를 하지만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네. 올레길이 생긴 다음에 걸어 다니니까 제주도의 작은 식당들, 맞아요. 그런 가게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가까이서 그 예를 찾아볼 그렇죠. 수가 있네요. 그런 것도 녹색 전환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동네 곳곳에 일자리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또 요즘 제주도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제주도 너무 좋다고.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네. 많고 거기서 뭐 자기가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녹색 전환이라는 건 뭐 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뭔가 거창한 어떤 커다란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아이디어만 낸다면 얼마든지 우리 할 생활 수 있고 곳곳에서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서초구에 사는데 서초구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고 이제 거기에 반납을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빌려서 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그래서 이거 굉장히 편리하다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좋네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녹색 전환으로 인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갔던 게 그 자전거 같은 것도 차로 타고 갔을 때는 좀 못 보는 경치나 풍경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세세하게 잘 살펴볼 수 있고 좀 좋더라고요. 네. 저 많이 알고 있나요? 네. 뭐 설명 안 드려도 그래요? 녹색당 들어야 되겠나?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녹색당이요.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야권에서도 우리 원전 더 이상 만들면 안 되나? 탈원전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고 있지만 녹색당만큼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절박하게는 주장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자, 녹색당은 어떤 역할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원전 문제는 어쨌든 녹색당이 지금 내용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좀 끌고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당이 아직 힘이 약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힘을 좀 더 키워가지고 이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힘들이 모여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힘들을 모으는 일종의 뭐 저희는 사무국 역할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는 여러 정당이나 뭐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엮어내는 사무국 역할 같은 것도 자청해서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힘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녹색당 자체가 뭐 당장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을 내고 권력을 장악하자고 만든 정당은 아니고 변화를 만들어내자라고 만든 정당이라서 녹색당이 조금 힘이 모이면 힘이 생기면 아마 원전 같은 문제는 좀 풀 수 있지 않겠나.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짧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조금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네, 기본소득. 그러니까 노동을 하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냥 돈을 주자라는 게 현금으로 돈을 주자는 게 기본소득인데 요즘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녹색당에서 지금 미는 녹색당에서도 지금 열심히 토론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에서도 좀 소개를 했는데 그 기본소득 같은 게 또 하나의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을 해야만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저한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도 맞아요. 많고, 예,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힘들게 네. 만드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같은 거는 되게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막 끌고 있는 주제고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녹색당에서는 그런 주제도 관심이 많다. 너무 녹색당이 막 친환경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 환경 문제를 푸는 거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환경에도 부담이 안 되고 또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녹색당에 관심이 많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관심 가지고 당원 가입을 좀 많이 인터넷으로 치면 되나요? 네,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가입할 수 보시면. 있는 네, 절차가 네, 있겠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가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시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또 녹색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확인된 사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불행사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녹색이 해결책이다. 녹색이 해결책이더라고요. 다 같이 잘 사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 꼭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밀양 송전탑 문제, 환경정의의 실종이 문제를 낳았다. 네, 단순히 이기주의, 여러 가지 이런, 자본주의, 이런 문제로 치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분배된 이런 환경 정의의 실종이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 아마도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사실은 녹색 전환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어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 했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그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삶 행복 그리고 삶의 질 전체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개인적으로 봄 하면 녹색 이렇게 떠올라서 오늘 또 모시기도 했지만 더불어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과 행복, 이게 또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도 녹색당, 이런 좀 행복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녹색당에 관해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행복해지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작지만 아주 탄탄한 정당으로 녹색당이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